그리고 이제 자료 제출 관련해서도 지금 뭐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4분의 1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또 여당에서는 아까 최현일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러 좀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이 수치 자체를 좀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코미디 같은 그 의혹 제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오늘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했던 게 총 97건입니다. 예. 그 중에서 7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불과 3년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에 민주당이 몇 건이나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1000개가 넘는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자료를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뒷다리 잡는 청문회다라고 비판한 것 자체가 야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실제 며칠 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90몇 개 중에 7가지를 냈다고 하지만 7가지 중에 5가지 정도는 그게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것이고, 실제 2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사건 번호와 판결문 사실상 공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론 어제까지 해서 조금 더 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봤을 때의 75% 정도는 아무것도 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청했는 것 자체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본인의 어떤 자금과 관련되는 입금 내역, 그리고 또 본인이 그 자녀의 어떤 해외 유학비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내역을 내고, 나아가 본인이 홍길동도 아니고 한국에 있으면서 이 북경 청와대에서 받았다는 학위 그 예.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 아무것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은 묻지 않습니까? 국민을 까제 깨구리 붕어로 아느냐라는 것이 그렇게 얘기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뭔가 본인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성실하게 어떤 실질적인 본인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후보자 아들의 성적표,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이런 자료들이 도대체 왜 필요하느냐라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아들의 성적표는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돈을 보낸 입금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편집을 해서라도 내는 것이 맞죠. 예를 들어서 출입국 관리소의 출입국 기록 같은 경우도 편집을 해서 냈잖아요. 저는 편집을 해서 내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정보까지 다 가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압수수색할 때도 핸드폰 전부 다 들여다보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처럼. 물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완전 편집이 아니라 원본에서 지울 부분을 지우고 달라. 그래야 또 이게 공신력이 좀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료의 형식의 측면에서. 그렇죠. 형식 측면에서.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편집본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편집본을 가지고 사실 여부만 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공격을 위한 공격, 방어를 위한 방어 이렇게 하는 것은 전 맞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의 협조는 좀 제대로 된 협조를 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게 이제 떳떳하게 얘기할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이런 모습이 그럼 이 정권에서만 완전히 개선이 되고 모든 것을 다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덕수 총리 때도 지금 개수를 말씀하시지만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개인 정보가 동의가 안 돼가지고 제출이 안 되는 거는 똑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질로 따지면 똑같은 거를 안 한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옳으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저희 당도 이게 지금 아주 국민들한테 떳떳한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국정 초반에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이 초대 총리가 낙마됐을 때 국정 동력이라는 게 그러면 유지가 되고 확보가 되고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떳떳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은 이번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문 제도를 다 같이 모여서 가다듬는 방식으로 하고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같이 모여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드리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